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맛배기를 보이고 했던 내용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봅시다. 플랜트 디벨롭먼트는 특히 1년생의 경우에 두 개의 페이즈로 나누는데 베지테이티브 스테이지하고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로 나누는데 제가 왜 그렇게 헛소리를 했을까 모르겠네. 베지테이티브 스테이지를 다시 주베나일 페이즈하고 어덜트 페이즈로 나눕니다. 요게 맞는데 제가 아까 헛소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이게 1년생 플랜트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인데,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직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곳, 메리스템, 우리가 소위 우리말로는 분열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제가 이제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플랜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땅이고, 플랜트가 있을 때, 맨 꼭대기에 이 정단이라고 하는 건 맨 꼭대기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줄기의 정단에 사는 이제 메리스템이 있고, 그거와 반대 방향 쪽으로 뿌리 쪽에도 이 메리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 예를 들면서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뿌리 골무라는 것을 배웠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뿌리 골무가 이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직을 이제 흙을 뚫고 나가는데 어떤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데, 어쨌든 이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거는 이제 미분화된 조직이고요. 미분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제 특정한 기능이 없는, 아직 어떤 특정한 세포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세포가 자꾸 분열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기능을 갖는 세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 메리스템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플랜트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라이프 스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어디 갔어? 메리스템이 계속 분열을 하는 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 그 플랜트는 영원 무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해서 죽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메리스템이 죽으면 이제 그 플랜트는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 스테이지를 거쳐 가는데, 이게 1년생 식물에서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하고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제가 이틀 전에 말을 했던 꽃이 생기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꽃이 생기는 때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애기장 때의 경우에요. 아라비도프시스의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 처음에 붙어서 자라요. 잎만 이렇게 열심히 만듭니다. 잎을 이렇게 만들다가 잎을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환경이 안 좋으면 잎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다가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메리스템 조직에서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메리스템이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뭘 만들고 있니? 계속? 잎을 만들고 있죠? 계속 잎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똑같은 메리스템이, 이 똑같은 조직인데 뭔가의 시그널을 받게 되면 얘가 갑자기 지가 평소에 만들고 있던 잎만 계속 만들고 있다가 그 이외에 하나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 단계가 이제 꽃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게 이제 클리어하게 그 전 단계하고 그 후 단계가 꽃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꽃을 만드는 단계는 이제 우리가 한 몇 가지 스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외부 환경에 신호를 종합하는 시기가 일단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이게 괜찮은 상황인지 아닌지, 물론 환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온도도 있고, 뭐 광주기도 있고요. 또는 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런 게 종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reproductive phase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일단 하게 되면 어디에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요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만드냐는 것은 이제 메리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메리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꽃을 만드는 새로운 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렸으니까 마치 이 옆에 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3차원적인 구조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메리스템들은 이렇게 보면은 3차원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에다가 새로운 티슈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어떤 이제 꽃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었다면, 다음번 꽃은 어디다 만들 것이냐? 여기? 여기?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이 기존이 갖고 있는 이 세포로부터 받는 영향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새로운 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꽃은 또 이 둘과에서의 또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요 정도의 위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한 12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한번 이렇게 한 원을 이렇게 한번 그릴 때 보통 한 3개 정도의 꽃이 만들어져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깊게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은, 사실 이 세포 덩어리하고 요 세포 덩어리들 사이에서 무엇인가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는데, 예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두 번째 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세 번째까지 자라게 되면 이게 자랐다는 것은 얘는 이제 이미 많이 컸다는 얘기고, 1번은 많이 컸다는 얘기고, 위로 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나올 때 정도가 되면 이쪽 자리들은 이제 비어 있게 돼요. 1번은 저 밑에 내려가 있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은 1번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2번도 약간 더 내려가 있고, 3번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곳은 빈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티슈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1년생 시스템에서 이 페이스를 vegetative phase에서 reproductive phase를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인 꽃의 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꽃의 형성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분열을 하고 나면, 분화가 끝나고 나면 이런 꽃을 보지만은, 실제로는 메리스템에서
이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에서 어느 세포 하나가 얘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나는 꽃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이제 꽃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그 과정을 계속 들여다볼 텐데 오늘은 이제 아주 그 제너럴한 오버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그림은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한 것인데 요 이제 페이퍼는 그 2006년에 셀에 나왔던 이제 일종의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 플랜트 디벨롭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정리를 한 이제 그 페이퍼이고요. 이 페이퍼를 쓴 그 저자는 어느 그룹에서 나왔냐면 이 캐롤라인 딘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그룹인데요. 이 그룹은 이제 그 FLC라고 하는 유전자, 오늘이나 요 다음번 시간에 잠깐 나올 녀석인데, 그리고 이번 강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차지할 녀석이에요. 요 FLC라고 하는 녀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아주 이제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스이고요. FLC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캐롤라인 딘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보고를 이제 종합을 해서 리뷰를 발표를 했는데, 발화를 하고 나서 발화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유식물, 조그만 어린 식물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이렇게 베저테이티브 페이스를 이렇게 쭉 거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 티슈라고는, 기관이라고는 이 오로지 잎만 계속, 잎하고 이제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걸 만들다가 물관과 체관, 잎은 만들어요. 계속 만드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거기에 하나 더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어덜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리프로덕티브 페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페이스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일장, 낮과 밤의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light intensity, 뭐 light quality,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 스트레스, 플랜트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플라워링도 변하는데, 수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 어떤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인디케이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샘플을 좀 채취해서 걔네들 발현을 보면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쯤이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 페이퍼에서는 크게 서너 가지의 종류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할 것은 이 베저테이티브 페이즈 안에서 주베날 페이즈에서 이 어덜트 페이즈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 대한 컨트롤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저테이티브 페이즈에서 어덜트 페이즈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팩터, 하나는 광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온도를 조절하는 어떤 이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버뷰를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니?
어쨌든 꽃이 생기는 것은 베제테이티브 페이즈하고 리프로덕티브 페이즈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 제가 잘못 얘기를 했고 그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정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하고 어덜트 스테이지의 요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과 같은 그룹에서 이 스캇 보에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펜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니겠지만 그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잎을 보면은 트라이콤이라고 이렇게 아주 잔털이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잔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을 옆에서 봤다고 칩시다. 그럼 윗면하고 아랫면에 털이 나는 게 딱 구분이 돼요. 어느 스테이지에서는 위에만 나다가 어디서부터는 아래에도 나기 시작하는, 이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요 두 개의 페이즈를 구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인디케이터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베나일 페이즈하고 어덜트 페이즈의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잎에 난 이 트라이콤은 그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표면 이런 것들이 달려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쬐끄만 것들이 달려 있는데, 가시같이 얘네들은 이제 몇 개의 세포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세포로, 두어 개 또는 뭐 서너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순행식 엔진과 공랭식 엔진. 이 엔진이 이게 이제 몰라? 엔진이 엄청 뜨겁잖아. 이 안에서 연료가 폭발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액체를 이용해서 식히는 엔진이 있고, 이 바람을 이용을 해서 식히는 엔진이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대부분 공랭식이야. 엔진이 뜨거워져도 이렇게 휙 빨리 가면 이제 공기에 식는 거야. 물론 컴퓨터도 대부분은 공랭식이죠. 앞에 이렇게 팬이 달려 있잖아. 그지? 공랭식 엔진처럼 플랜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세포들인데, 이게 잎 윗면에만 처음에는 이렇게 나다가 어떤 이상한 시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밑에서부터도 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 두 개의 페이즈를 구분하는데 이제 중요한 인디케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여기에 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시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주베날 페이즈에서 어덜트 페이즈, 이게 내가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자꾸 내가 헷갈린다.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있고 그 안에는 다시 주베나일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 어덜트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내가 안 헷갈리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로 넘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트라이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 스텝을 조절하는 것은 요 녀석들이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광주기를 인식하는 유전자들, 그리고 템퍼레처를 조절하는, 인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그 오버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RNA. tRNA는 이게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울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스몰 RNA입니다. 작은 RNA이고요. 이 tez라고 하는 것은 siRNA에다가 더하기 TA를 붙인 거예요. TA는 Trans Acting 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siRNA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운 사람이 있죠? 뭐라고? 억제 기행을 해. 마이크로 RNA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떤 점이 비슷하니? 전사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오케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번역을 억제하는 것과 오케이, 전사나 번역을 억제하죠. 그러면 그런 점이 비슷하다면 차이점은 뭐일까? siRNA는 요거는 외부에서, 얘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자, 그럼 간단하게 잘했어. 마이크로 RNA는 얘랑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이번 그 학기의 주된 토픽은 아니니까. 둘이 어떤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시키는 것은 맞는데, 얘는 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더블 스트랜드 RNA의 형태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RDRP라고 하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리즈 같은 것들이 액션을 하고, 마이크로 RNA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인도지너스하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비롯되는 녀석인데, 이게 오리진 자체는 좀 다르지만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하나는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RDR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대신 얘는 이제 우리가 저번 몇 시간에 얘기했던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둘의 비슷한 점은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겟 유전자를 억제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은 되게 비슷한데, 두 개는 처음 시작은 다른데 비해서 끝은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 요거는 tez는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가 잘리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로 RNA 액션하고 똑같아요. 잘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이 잘려진 요 트랜스크립트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해서 RDRP가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고, 여기 이제 더블 스트랜드 RNA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요. 톡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한참 저쪽으로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어느 이제 요만큼 잘려진 쪼가리가 더블 스트랜드 RNA 쪼가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놈이 지 타겟에 가서 이 발현을 억제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 RNA가 먼저 자기의 타겟, 여기서의 타겟의 이름은 이제 테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테스를 일단 결합을 해서 테스의 트랜스크립트를 자르고요. 그 잘려진 이 쪼가리, 잘려진 이제 이렇게 여기가 잘려졌다면 여기 남아있는 싱글 스트랜드 RNA에서 더블 스트랜드 RNA가 만들어지고,
이 더블 스트랜드 RNA가 일정한 간격으로 톡, 톡, 톡 잘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페이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테스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크로 RNA가 결합을 해서 여기가 잘리고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RNA가 되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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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잘려가다가 저쪽 어디 이제 뒤쪽에 가면 요 놈이 이 더블 스트랜드 RNA가 요게 siRNA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iRNA는 이게 만들어지려면 이 테스라고 하는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테스 RNA만 있다고 해서 이 siRN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RNA가 얘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잘려나간 다음에 저쪽 뒤에 가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가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액션을 어떤 유전자에 가서 액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절되는 유전자들이 바로 요 현상 요거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베저테이티브에서 어덜트 베저테이티브 페이스로 넘어가는 요 현상을 요 siRNA가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면 마이크로 RNA가 siRNA를 만들어내고 이 siRNA가 이 주변의 페이스에서 어덜트 베저테이티브 페이스로 넘어가는 요 단계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이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진 자리로부터 한참 뒤에 가서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앞에다가 TA를 붙였어요. 일반적인 siRNA하고 다르다라는 다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TA를 붙였고 말 그대로 transacting 다른 곳에 가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액션도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러한 그 RDRP는 자기 거.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는 자기 걸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transacting small interfering RNA TASI TASI-RNA 근데 이제 이거를 붙여서 TASI RNA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ASI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 주변의 페이스하고 어덜트 페이스로 가는 것을 요 단계에서는 주변의 페이스를 막고 어덜트 페이스로 가게 하고 또는 반대로 어덜트 페이스를 막고 주변의 페이스로 머무르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얘기한 요 TASI RNA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셀에 나왔던 이제 연구 결과예요. 아주 희한한 녀석이죠. 그래서 두 개의 스몰 RNA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의 스몰 RNA가 서로 일종의 협업이라면 협업이죠. 그런 것을 이 협업 체계를 형성을 해서 마이크로 RNA가 siRNA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요놈이 어떤 이제 타겟 유전자들을 조절하는데 이 타겟 유전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 주변의 페이스에서 이 어덜트 페이스로 넘어가는 요 단계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베저테이티브하고 어덜트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를 요 넘어가는 요 단계를 이제 TASI RNA가 조절한다면 요 시기 베저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은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이 시그널들을 관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포토 피리어드이고요. 하나는 템퍼처입니다. 포토 피리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CO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CO가 FT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요 이제 FT가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이제 토픽이기도 한데, CO 이제 간단하게 스킨만 한번 그려볼게요. 포토 피리어드를 보면 빛이 있고 빛을 인지하는 리셉터가 있습니다. 포토 리셉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리셉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서케디안 클락이 있습니다. 클락 유전자들. 그 아래에 CO라고 하는 유전자가 액션을 하고, 그 밑에 FT라는 유전자가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토 피리어드, 광주기, 일장,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이제 그 꽃을 만드는,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이 베제테이티브 스테이지에서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현상을 빛을 인지해서 내가 꽃을 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러한 스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메리스템 안에서 어떤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리셉터가 있고, 리셉터가 서케디안 클락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거기서 CO라고 하는 유전자가 FT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신호가 이제 꽃을 만들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현상들은 사실 메리스템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그린 이유는, 야, 너희들 학교에 막 얘기해가지고 마이크 좀 바꿔달라고 그래라. 제이라. 네. 작년에는 무선 마이크를 쓴 적이 있었거든? 다음에는 한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선 마이크 한번 빌려볼래? 이게 되게 안 좋아. 자, 리프랑 메리스템을 그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기를 인지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빛을 인지를 해서 뭔가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곳은 잎이에요. 여기서 빛을 인지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를 인지하는 곳은 메리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자, 온도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빛을 잎이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엽록체도 있고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빛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겠죠. 아마도. 자, 그러면 빛을 받아서 포토 리셉터가 빛을 인지한 다음에 서케디안 클락 유전자들을 거치고, 그것이 COFT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시그널 릴레이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꽃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메리스템이라고 그랬죠. 메리스템은 어디 있어요? 줄기의 맨 끝이죠. 메리스템이 뿌리 끝에도 있지만 뿌리에서 꽃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줄기 맨 위에 있어요. 여기야. 잎은 어디 있어요? 잎은 옆에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인지하는 곳은 어디? 잎. 꽃을 만들어내는 곳은 메리스템.
그럼 둘 간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빛을 받는 신호가 어떻게 해서든 메리스템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신호가 어떻게 해서든 이리 가야 돼. 혈관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혈관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일단 블러드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 이 어떤 이 방향성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플랜트의 경우에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조금 덜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있긴 있어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물관 또는 뭐 체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제 도관계들이 있는데, 이 광을 인지해서 만들어지는 이 신호가 이쪽 메리스템으로 가서 뭔가를 액티베이션 이제 시킵니다. 거기서 그럼 잎에서는 무엇까지 만들어지냐면 여기까지 만들어져요. FT까지. 그리고 이 FT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FT가 뭔가 액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T를 모바일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FT가 간다. 오케이. 뭐가 가느냐? FT가 간다. 그럼 어떤 형태로 가느냐? 형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G인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G는 안 가고, 갈 수 있는 형태는 RNA 형태로 갈 것이냐, 프로틴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FT가 만들어내는 다른 시그널이 갈 것이냐. 근데 3번은 아니야, 일단. FT 자체가 가는 것 같아요. FT 자체는 가고, 그럼 어떤 형태로 가느냐? 두 가지 형태로 갈지 모른다. 크게 대변해서 mRNA 아니면 프로틴 형태로 간다. 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요 두 가지의 얘기에 대해서는 요번 이제 한 몇 시간쯤 뒤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mRNA가 간다는 것은 2005년 사이언스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mRNA로 간다 라는 것이 2005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페이퍼가 철회가 됐어요.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 아무리 재현을 하려고 해도 재현할 수가 없더라. 해서 그 페이퍼가 철회가 되고 2007년에는 다시 프로틴이 간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는 정설은 이 프로틴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국 그룹들은 아직도 이게 간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페이퍼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강의에 이제 중반부쯤 가면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정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페이퍼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퍼는 그 자체는 진실은 아닙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이 될 때, 우리도 해봤더니 그런 비슷한 결과를 얻었더라. 그래서 누구누구가 제시한 그러한 결과가 우리한테도 재현이 되더라. 그 결과는 우리 같은 인디펜던트한 그룹에 의해서도 재현이 됐다. 그런 보고들이 여러 번 쌓이면 학계에서는 그 일을 정설이라고 믿게 돼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놓는 것은 그냥 그 사실 자체는, 그러니까 논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지 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야. 그래서 현재로서는 프로틴이 간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요 FT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T 프로틴의 이 RNA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실도 아주 그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면 참 동감할 거예요. 슬퍼요. 그리고 어쨌든 요 부분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현상이 잎에서 일어나고, 잎에서는 이제 저 슬라이드에서 주로 얘기할 것은 요 유전자입니다. 아까는 이제 FT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FT는 CO의 이제 하위에 있는 시그널이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유전자가 결국 메인 메시지는 빛과 하위의 이 FT의 발현을 코디네이션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상은 그 이제 CO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 시간에, 다음이 아니라 그 CO의 페이퍼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이언스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뭐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